안녕하세요. 주치영입니다. 올해도 벌써 4월이 지나갑니다. 올해 목표로 하시는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자폐아이가 건강하게 크길 바랄 겁니다. 당연하겠죠? 완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뭐 가족들과 또래 친구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 정도로 크면 이상적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언어가 좋아져가지고 말을 훨씬 더 잘해야 될 거고, 인지도 올라가야 되고, 사회성 부족 문제도 올라가야 되고, 감각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4가지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이나 전문가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한꺼번에 이 부분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이 언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 치료는 뭐 자폐아이들이 받잖아요. 일주일에 뭐 2번, 3번. 그리고 인지치료라든지 사회성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전문가도 되게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단을 받을 때 이런 치료들을 선생님들이 권하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고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이 3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14년 정도 이 자폐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부분들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감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자폐아이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감각 문제 때문에 언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언어가 안 되니까 인지가 떨어지게 되고, 언어가 인지가 안 되니까 사회성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호명 반응이 안 되고, 전정이 문제가 생겨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다 이 감각 문제들입니다. 부모님의 표정이라든지 말소리라든지 입모양이라든지 이걸 보고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감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죠. 아이가 귀를 막고 있으면 자폐아이들은 원래 그래. 이상한 소리를 내고, 손바닥 치고 빙빙 돌고 방방 뛰고 많이 울고, 이런 다양한 이런 행동들을 그냥 자폐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자폐아이들의 행동들은 이 불편함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신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는 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눈을 가리든지 눈을 많이 비빈다든지 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눈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부모님이나 전문가한테 신체 언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아이들의 표현들을 원래 자폐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센터에 큰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어의 문제가 해결돼서 말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감각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살, 4살짜리가 박수 치면서 막 빙빙 돌고 막 달려댕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면 보통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70, 180, 80kg, 90kg 되는 애들이 손뼉치게 이상한 소리 내게 되고 방방 뛰게 빙빙 돌게 되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위에서 위협감을 느낍니다. 외출하기도 힘들고 외식하기도 힘들겠죠. 여행은 고사하고요. 감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문제나 인지 이것도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감각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본인도 힘들어지게 되고 주변 가족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감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감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을 알아야 되고, 그럼 몸을 알아야 됩니다. 감각기관이 어디 있죠? 눈에는 시각이 있고, 귀에는 청각과 전정이 있죠. 코에는 후각, 입에는 미각, 그리고 피부에는 촉각, 척추뼈, 그리고 갈비뼈, 몸에 있는 골반뼈, 다리뼈, 요 사이사이 뼈 안에는 고유성성 감각들, 근육에도 금방출하는 고유수용성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계에는 내부 감각들이 있죠. 위장이 쪼그라들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방광이 부풀어 오르면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를 뇌한테 보내주는 그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감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각통합치료를 통해서 감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감각통합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활동들을 하면서 자극될 수 있는 감각이 어떤 감각인가요? 고유성성 감각들, 전정 감각들. 그러면 시각은 어떻게 하죠? 청각은, 후각은, 미각은, 그리고 내부 감각들은. 감각 통합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키즈 세라피, 수교법을 하는 이유입니다. 잠깐 실습 한번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으로 눈뼈 위쪽을 지그시 한번 눌러봅니다. 윗방향으로 살살살살.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밑에를 눌러봅니다. 이 뼈 위를 누릅니다. 눈뼈 바로 위에. 한 번씩만 눌러봅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감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양쪽으로. 이쪽이 좀 가볍죠? 코를 한번 해볼까요? 코는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셨다가 해보고, 코 옆쪽을 왼쪽 코 문질러 보겠습니다. 왼쪽 코 옆에 5초 동안만 문지르고,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이 상악골, 관골 이 부분을 벌려보겠습니다. 5번만 벌려보겠습니다. 1, 2, 3, 4, 5. 코로 숨을 쉬어보십시오. 좀 다르죠? 가볍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자꾸 만지면 무조건 이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천천히 만져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들이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들이 순환이 되게 됩니다. 혈액이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그곳에 있는 이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건강해지겠죠. 감각기관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눈 맞추면 안 되면 이 아이의 눈이 약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눈 운동만 시킬 게 아니라 눈을 잡고 벌려주고 마사지 해줘 보세요. 눈 맞추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비염이 있으면 코 주위를 자꾸 문질러주고, 구강추가 심하고 편식이 심하든지 양치할 때 엄청 싫어하면 이 입안의 감각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 주위를 자꾸 만져줘 보세요. 감각 문제는 무조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각 문제가 해결되면 언어는 좋아지고 인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언어와 인지가 올라가면 사회성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해보십시오. 머리를 가볍게 만져주고, 아프지 않게 만져야 된다. 눈 주위도 만져주고, 귀 주위도 만져주고, 코 주위, 입 주위, 목도 만져줘 보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척추 등 만져줘 보세요. 그리고 낮에는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신나게 뛰어놀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탄고지하고 이 3가지만 한 달만 해보십시오. 무조건 지금보다 좋아집니다.